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 스리 베가완의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근처 도로에서 일요일마다 열리는 반다르쿠 체리아라는 이름의 새벽 시장입니다.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소개해드립니다. 저자 조지 부장은 베이비 부머 세대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30여 년간 공기업에 근무하다 2023년 12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이 책은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인 조지 부장이 자격증을 준비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작은 성취들을 솔직하게 담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이 작은 용기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 스리 베가완 시내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행 페리를 타는 세라사 페리 터미널로 가는 길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이야기. 퇴직한 베이비 부머들의 재취업 방법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 취업하는 방법, 보유한 전문 자격증을 활용하는 방법, 자영업을 하는 방법 등 재취업 방법이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재취업 분야에 맞는 전문 지식과 경험 또는 경력이 있어야 재취업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다.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해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에 합격하면 재취업이 된다. 그때부터 보수를 받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 공부와 실제 업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취업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자격증 활용과 실제 업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직장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자격증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직업을 얻더라도 그 직업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보르네오 섬 브루나이 세라사 페리 터미널에서 페리를 타고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어떻게 준비할까? 퇴직 후 1년여 동안은 자유롭고 부담 없는 시간이다. 여행을 다니고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친구를 만나고 책과 유튜브, 릴스를 보며 다양한 취미생활도 즐긴다. 무엇을 하며 지낼지 이것저것 궁리하지만 막상 생각만큼 마음에 드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 1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 20대의 1년과 60대의 1년은 체감 속도가 2배는 다른 듯하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니 마냥 취미생활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생각은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각종 취업 사이트를 둘러보며 거리의 현수막이나 게시판도 유심히 살펴보지만 내가 할 만한 일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자신감도 줄어들고 결국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 재취업을 보장하는 보증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업 보증수표처럼 여기지만 단지 응시 자격 정도로 생각해야 실망이 없다. 한때 붐을 일으켰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부분 장롱 자격증이 되었고 1인당 서너 개씩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도 장롱에 모셔둔 경우가 많다.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그 분야의 경력과 실력을 함께 쌓을 것을 권한다. 공인중개사도 실전 경험 없이 개업하면 손해보기 쉽고 기능사 자격증도 경력자들이 더 인기가 있다.
물론 드물게 보조 인력으로 경력 없는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도 있긴 하다. 재취업은 정말 어렵다. 발품과 눈품을 팔고 기대치를 낮추며 과거의 영광은 내려놓아야 재취업의 문이 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절불굴의 용기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드린다.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에 위치한 라부안 박물관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어떻게 준비할까? 퇴직 후 경력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국가 자격증인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자격증 보유자의 선임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재취업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나 역시 국가 자격증을 3개 취득했다. 자격증 공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재를 구입해 혼자 공부하는 독학 방식이다. 둘째, 인터넷 강의 인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 셋째, 오프라인 학원에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방법이다. 자격증 공부 방법은 각자의 기초 지식 수준, 경제적 여건, 주거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면 독학이 적합하다. 나 역시 그런 경우였다. 이 방법은 인내심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고생도 각오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고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면 오프라인 학원 수강을 추천한다.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동료들과의 협업도 가능해 효과적이다. 거주지와 학원가가 멀다면 인터넷 강의가 효율적이다. 단, 인터넷 강의 수강료도 만만치 않다. 각 학습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자격증이든 1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3년이 걸리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일 뿐 아니라 나이를 더 먹어 재취업에도 불리해진다. 합격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며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진리다. 채워놨어야지. 대부분 미니어처. 이건 아니지. 아유, 온몸이 다 힘들어. 바보같이만 입었어. 쟤 어디 꼴 좀 봐.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보르네오 섬의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입니다. 자격증 실전 활용법.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며 국민들의 자격증 취득 열망 역시 매우 뜨겁기로 유명하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격증 취득이 전 국민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은 어느 정도 취업에 활용될 수 있는 보장이 있으며 자격증 공부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다. 다만 자격증의 실제 활용도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 있는 반면 취득하자마자 장롱 속에 묻히는 자격증도 적지 않다. 시간과 열정을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다. 자격증을 단순히 취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자격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퇴직한 베이비 부머들의 고민도 덜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보르네오 섬의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입니다. 자격증 취득 다짐. 새해가 되면 누구나 반복하는 다짐들이 있다. 만보 걷기, 영어 공부 매일 하기처럼 자격증 취득도 빠지지 않는 단골 목표 중 하나다. 모든 일이 그렇듯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역량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새해에 자격증 10개를 따겠다고 큰소리치기도 한다. 국가 전문 자격증은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이 평소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분야라면 쉽게 취득할 수 없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분야라야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자격증 공부는 평소 접하지 않던 분야에 대한 학습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긴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이 시야를 넓혀주듯 공부도 마찬가지다. 자격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잘 아는 분야나 연관된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올해도 삶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한다.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국제 해양 스포츠 단지입니다. 라부안 해양 박물관도 있습니다. 돈 되는 자격증, 팔리는 자격증. 폼 재고 멋부리는 자격증 말고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자. 직장 생활을 20-30년 정도 하면 꽤 폼을 잡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는 단점도 있다. 그 직장 밖에서는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무직이 그렇다. 기술직은 직장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며 발전한다. 또한 직장을 떠난 후에도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진입장벽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전기, 토목, 건축 등은 비슷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무직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고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직장을 떠난 후에는 능력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며 아는 사람들만 알아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 베이비부머, 특히 사무직 출신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설관리 쪽이다. 자격증을 서너 개 취득하면 밥벌이는 할 수 있다. 다만 65세가 넘으면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팥벌이도 쉽지 않다. 60세 이전에 자격증을 따고 경력 2-3년을 쌓으면 노후의 용돈벌이 정도는 가능하다. 폼을 잡기 위한 자격증은 퇴직 후에 취득해도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어쨌든 실용적인 자격증인 전기, 가스, 위험물, 조경, 산업기사 등 유사한 자격증 4-5개 정도를 취득하기를 권한다. 단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다.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국제 해양 스포츠 단지입니다. 라부안 해양 박물관도 있습니다. 돈 되는 자격증, 팔리는 자격증. 폼 재고 멋부리는 자격증 말고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자. 직장 생활을 20-30년 정도 하면 꽤 폼을 잡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는 단점도 있다. 그 직장 밖에서는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무직이 그렇다. 기술직은 직장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며 발전한다. 또한 직장을 떠난 후에도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진입장벽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전기, 토목, 건축 등은 비슷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무직 중 일반 행정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고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직장을 떠난 후에는 능력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며 아는 사람들만 알아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 베이비부머, 특히 사무직 출신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설관리 쪽이다. 자격증을 서너 개 취득하면 밥벌이는 할 수 있다. 다만 65세가 넘으면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팥벌이도 쉽지 않다. 60세 이전에 자격증을 따고 경력 2-3년을 쌓으면 노후의 용돈벌이 정도는 가능하다. 폼을 잡기 위한 자격증은 퇴직 후에 취득해도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어쨌든 실용적인 자격증인 전기, 가스, 위험물, 조경, 산업기사 등 유사한 자격증 4-5개 정도를 취득하기를 권한다. 단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다. 조지 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페리 터미널에서 메눈복 페리 터미널까지의 여정입니다. 전문 자격증은 다다익선.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입니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 두 번째 책은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입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메눔복 페리 터미널에서 코타타키나발루 KK 센트럴까지의 여정입니다. 보유 자격증 활용하기. 우리나라는 자격증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고 한다. 국가 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보유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나 역시 자격증을 6개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실제로 활용한 것은 승진 시 가점용으로 사용한 1개뿐이었다. 퇴직 후 자격증을 활용해 보려 했지만 관련 경력이 부족해 실제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격증 덕분에 면접 기회는 종종 생기지만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듯하다. 면접을 경험하며 느낀 점은 여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중 본인이 가장 원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중심으로 정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력 자격증 하나를 정하고 그에 맞는 공부와 경력을 쌓아야 활용도와 전문성이 함께 높아진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취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일 뿐이며 실제 재취업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활용해 재취업을 시도하다 보면 추가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고 추가 교육이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보유한 자격증 모두에 대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유 자격증 중 하나 또는 2개를 주력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의 공부와 경력을 더해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메눔복 페리 터미널에서 코타 키나발루 KK 센트럴까지의 여정입니다. 자격증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자격증 취득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격증 공부도 나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사무기술을 따지지 않고 13개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도 있다.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취미생활이라 할 만하다.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므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기본기가 일정 수준 갖춰지면 자격증 레벨업을 고려해보길 권한다. 자격증에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평계열화는 기능사 자격증을 여러 종류로 넓히는 것이고 수직계열화는 기능사에서 기사, 지도사, 기술사 순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계열화라는 용어는 마케팅에서 차용한 표현이다. 수평계열화를 하면 관련 분야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수직계열화를 하면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방향을 모두 추구하면 금상첨화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잘 계획하여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메눔복 페리 터미널에서 코타 키나발루 KK 센트럴까지의 여정입니다. 재취업 성공을 위한 자격증 전략. 요즘은 자격증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예인들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대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각자 도생의 시대의 자격증은 생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한 뒤 관련 분야로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취업을 목표로 한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재취업의 첫 번째 장애 요소는 나이다.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여 학력, 나이, 성별 등을 서류에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이 재취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염두에 둔다면 적절한 연령에 맞추어 퇴직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증도 주요 자격증 외에 관련된 자격증 한두 개를 함께 취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재취업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재취업 시장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격증을 따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 면허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진짜 이거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메눈복 페리 터미널에서 코타 키나발루 KK 센트럴까지의 여정입니다. 재취업 성공을 위한 자격증 전략. 요즘은 자격증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예인들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대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각자 도생의 시대의 자격증은 생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한 뒤 관련 분야로 재취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취업을 목표로 한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재취업의 첫 번째 장애 요소는 나이다.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여 학력, 나이, 성별 등을 서류에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이 재취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염두에 둔다면 적절한 연령에 맞추어 퇴직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증도 주요 자격증 외에 관련된 자격증 한두 개를 함께 취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재취업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재취업 시장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격증을 따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 면허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진짜 이거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위치한 이마고 쇼핑몰입니다. 2025년 9월 10일에 앞 광장에서 대규모 소방 및 비상 대응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격증 공부 요령. 나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닭공닥치고 공부 스타일로 임했다. 먼저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처리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취업 후에 필요할까 봐 공부할 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지나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선은 합격이 목표이고 실무 능력은 취업 후 별도로 공부하거나 현장에서 배워야 한다. 자격증 공부만으로 실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키워드 중심의 공부법이다. 서술어는 잘 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답 역시 대부분 키워드에서 출제된다. 따라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따로 정리한 수첩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무조건 정독만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처음 한 번은 정독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는 다독 전략으로 전환하여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본 내용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넘어가라.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며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다. 위에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합격률은 크게 높아진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입니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 두 번째 책은 조지 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입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위치한 이마고 쇼핑몰입니다. 2025년 9월 10일에 앞 광장에서 대규모 소방 및 비상 대응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격증 공부할 때 유의할 점. 퇴직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재취업을 할 때 국가공인 자격증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기술 계통에는 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이 있고 인문 계통에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있다. 자격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자격증은 특정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다. 특히 법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그 직무에 선임된다. 그러나 경쟁자가 여럿일 경우 누가 우선 선발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자격증이 곧바로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채용된다. 퇴직한 베이비 부머는 연령이라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무 경험을 쌓고 인맥을 넓히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건설안전기사가 유망하다는 소문이 돌면 그쪽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들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방향을 정하는 시기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수다. 특히 어떤 자격증은 준비에 1년 이상 소요되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롱 면허가 되면 큰 자원 낭비가 된다. 따라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격증 취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 후 재취업 경로와 가능성, 해당 직무의 성격 등을 미리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자격증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길거리 풍경입니다. 자격증 공부도 9패 1승의 마음가짐으로. 재취업은 장기 레이스인 것 같다. 퇴직 직후에는 곧바로 재취업이 될 줄 착각했다. 자격증만 따면 내 자리가 있을 줄 알았다. 자격증 취득까지 걸리는 공부 기간도 천차만별이다. 자격증 관련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험담을 보면 1년 만에 따는 사람도 있고 6년, 7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다. 사법고시나 기술사 같은 고난도 자격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등 자격시험 취득에 관한 이야기다. 자격증 취득에 임하는 자세, 기초지식, 공부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 들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젊은 시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도 된다. 유튜브에서 누군가 말한다. 9승 1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9패 1승만 해도 성공이다. 루저 같은 기분이 들 때 이런 말이 뇌피셜이라도 큰 힘이 된다. 과장하자면 100패 1승만 해도 된다. 퇴직한 베이비 부머들이 모인 재취업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도 전직보다 낮은 보수로 취업하려 해도 면접 기회조차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단 한 번의 성공으로도 재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물론 그 길이 어떤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자격증 공부도 9패 1승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좌절감도 덜하고 공부할 때 힘도 날 것이다.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이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입니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 두 번째 책은 조지부장의 베이비 부머 정년 퇴직자의 자격증입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이마고 쇼핑몰 공연입니다. 결국은 국영수다. 퇴직 후 재취업에 도움이 될까 하여 국가 자격증을 기웃거리다 보니 결국 모든 학문의 기초는 국영수라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 그래서 수능이나 과거 예비고사에서 국영수의 배점이 가장 높고 결국 국영수 점수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직 중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 수험서를 들여다봤는데 글씨가 내 눈에는 온통 수학 공식으로만 보였다.
사인, 코사인, 로그 등 수학을 다시 공부한 후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관련 법이 주요 과목이지만 국어를 잘하고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법률 문장이나 법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해 시험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 물론 국어를 잘 못해도 국어 잘하는 사람이 서너 번 더 본다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효율 면에서는 국어에 능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서양 문물과 학문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개념은 영어 그대로 어떤 것은 영어가 국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둔 사람이 유리하다. 건설 안전기사 시험에서도 기계 명칭이나 공사 방법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영어 단어를 알면 훨씬 수월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일본어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기도 한다.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영수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하지 왜 중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배운 적도 없고 정작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참 아쉬운 일이다. 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발루 이마고 쇼핑몰의 공연입니다. 퇴직자의 공부 습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공부 습관이다. 학교 졸업 이후 오랫동안 책과 멀어져 있다가 갑자기 다시 공부를 하려면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평소에는 굳이 책을 볼 필요가 없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봐야 한다. 그런데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결국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 엉덩이를 붙이는 시간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고 한다. 사당오락, 즉 하루에 4시간 앉아 공부하면 떨어지고 5시간 이상 하면 붙는다는 말도 있다. 의자에 앉아 집중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의 유혹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평소에 의도적으로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 심지어 만화책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1년에 자격증 1개 따기처럼 연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매년 하나씩 취득하려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이든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씩 확보해두면 국민연금보다 더 든든한 자산이 될지도 모른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발루 이마고 쇼핑몰의 공연입니다. 교재 선택의 중요성. 누구나 책을 선택할 때 나름의 기준과 선호가 있다. 작가를 보고 고르거나 출판사를 기준으로 하거나 읽기 편한 편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서를 선택할 때 2가지 기준을 추천하고 싶다. 분량이 적은 책. 분량이 많으면 1회독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번 읽더라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번 읽는 것도 어렵다. 나는 난이도 있는 시험을 정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다회독이라고 믿는다. 보기 좋게 편집된 책. 쉽게 말해 정이 가는 책이다. 어떤 책은 글씨가 너무 작고 줄 간격도 좁으며 한 페이지에 내용이 가득 차 있어 보기만 해도 질릴 때가 있다. 그런 책은 1회독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다시 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준이든 두 번째 기준이든 기본적으로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내용이 부실하다면 아무리 편집이 잘 되었고 분량이 적더라도 좋은 수험서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준이므로 각자 정이 가는 책을 선택하되 여러 번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을 고르기를 바란다. 교재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발루 이마고 쇼핑몰의 공연입니다. 동호회 활용하기.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시험 정보, 공부 방법, 정신적 위안 등을 얻기 위해 관련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카페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공부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중고 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험 족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할 경우 관련 정보가 부족해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그 자격증을 간절히 원할수록 이러한 막막함은 더 커진다. 카페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역 모임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지인을 만들 수 있다. 만남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페 회원들은 생각보다 폐쇄적이지 않고 정보 공유에도 매우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무료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빈다.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발루 이마고 쇼핑몰의 서점입니다. 산업인력공단 제대로 이용하기.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관련 정보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다니던 직장의 선후배나 친구, 동창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들과 추구하는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선택할 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해 국가 자격증과 전문 자격증 정보를 검색하고 자격증 활용 분야와 진로 방향을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좋다. 자격증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는 기술생존 직종별 자격증 종류, 연간 시험 일정, 원서 접수 방법, 비용 등 유용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초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진로 방향이 정해졌다면 학원 수강과 독학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경제적 상황과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자. 이어서 공부 장소를 정하고 학습 계획을 일별월별 연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세운다면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재취업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주도인 코타키나발루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 법원 청사입니다. 죄수 호송차도 구경하세요. 조언은 가려듣자. 1단계 재취업을 위해 무작정 공부를 시작해 자격증을 취득한다. 2단계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려 한다. 3단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해 다행히 취득을 포기한다. 4단계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지인의 조언을 들어보니 추가 자격증이 면접 통과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처럼 조언자와 당사자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조언자는 직접적인 부담이나 책임이 없지만 당사자는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병 치료를 받을 때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 곳을 비교하듯 추가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 자격증 외에 액세서리 같은 자격증일수록 더 신중히 따져야 한다. 물론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있고 타인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닥쳐서 처리하면 어려움이 크다.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탁 쳐서 해결하는 것은 애를 먹는다. 미리미리 여유 있을 때 확인 사살을 합시다. 즐거운 표정으로 내가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이게 가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난 막 간다. 강인지 뭔지인데 깨끗해 보지 않고 저가 갱단적인가? 아, 나 지금 어디 가는 걸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는 이렇게 물처럼 해장가?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속도로야 뭐야? 나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막 가면 되는 거야? 아, 아까 본 거.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 키나발루 거리입니다.
자격증 단기 합격 전략.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격 확률은 떨어지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는 물론 심리적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조기 합격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하루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계획을 세운 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만 잘 세워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둘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잠시 미루는 결단이 필요하다. 비교적 쉬운 자격증이라면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만큼은 개인 시간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좋다. 셋째, 불필요한 만남을 줄여야 한다. 공부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 사람들과의 약속까지 더해지면 공부 리듬이 쉽게 깨질 수 있다. 한번 무너진 루틴은 다시 잡기 어렵고 결국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가 꼼차가 좀 아프다는데 상관없나?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인 수리아 사바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환전, 쇼핑, 식사를 위해 자주 찾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합격 직전이다. 마라톤 중계를 보다 보면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단 2걸음이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지만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마라톤 선수처럼 마지막 한 걸음이 힘든 순간을 겪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승진 대상이 되었지만 승진하지 못해 좌절할 수 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안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힘들고 결국 포기하고 싶어진다. 자격증 공부도 마찬가지다. 사법시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3수 이상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2~3번 실패하면 이제 그만하겠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막상 포기하고 나면 몇 달 지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지칠 때가 바로 합격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 열이 받아 폭발 직전이라는 말은 실은 자신에게 실망할 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내공이 쌓였다는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작년에 아쉽게 불합격해 속상했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반드시 합격할 차례입니다. 올해를 자신의 D-데이로 삼고 끝까지 매진하여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보시다면 관광지인데 들관광지가 되는 거는 대놓고 관광지인데. 뭐하는데 시티홀? 무슨 행사가 있는 건지 주말이라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이 400 지금 사는 건지 지금 파는 건지.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지부장의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의 자격증을 읽어드립니다. 배경 영상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숙소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입니다. 시험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결정적 실수. 오랜 시간 노력하고 준비한 끝에 결국 시험일은 찾아온다.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이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빨리 시험을 끝내고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시험 당일 그간의 노력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실수로 인해 1년 동안의 수고와 시간, 비용을 허사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험 도중 자신이 없다고 느끼거나 1교시를 망쳤다는 이유로 2교시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중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보고 2교시만 봤어도 합격했을 텐데 하며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떤 강사님은 절대로 1교시 끝났다고 귀가하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치르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시험 당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신이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나 그 판단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실제로 시험의 합격 여부는 실력 외에도 운의 요소가 적지 않다. 내가 공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거나 찍은 답이 맞거나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 답을 유추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국가 자격증은 사지선다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렇기에 시험 도중 포기하고 귀가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게다가 스스로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예상치 못한 합격 소식에 당황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결국 시험 당일에는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